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시간이 좀 늦은 시각이지만은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오늘은 촬영이 없는 날인데 촬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경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도 아시게 되면은 좀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론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이 윤석열이가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수사를 1월달 중으로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만을 보면은 윤석열이가 마치 청와대하고 맞서는 모습입니다. 이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은 청와대하고 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윤석열이가 청와대하고 여건하고 이렇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1월달까지 수사 끊으라는 이 말은 4.15 이 총선까지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덮으라는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이 부정선거 사건을 저는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 윤석열이가 저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왜 숨진 A씨 휴대폰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이 압수수색을 허용을 한 것은 이 숨진 A씨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잘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비밀번호 푸는 동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고 결국 이 유야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원이 압수수색을 이례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다면은 숨진 A씨의 휴대폰에 대해서 지금 누가 관심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윤석열이가 이 4.15까지 이 부정선거 부분을 덮으라는 얘기는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부분을 덮으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죄가 있다면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검찰 중립이라는 것은 좌에 관여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에 관여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순수히 말 그대로 제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수사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울산시장 김기현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김기현 후보가 그때 출정식을 하던 때였나요? 아니면은 한국당 후보로부터 이 공천을 확정받던 그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바로 이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경찰 울산시장 비서실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그것은 경찰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부정선거 부분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이 영상에서 제가 이 13명을 갖다가 무더기로 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한 것은 이 윤석열이가 기소나 이 징벌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저들이 펼치고 있는 전략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윤석열이가 1월달까지 이 수사를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선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즉, 이 청와대하고 대립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선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출구 전략을 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소나 고발이 들어온다면은 검찰로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검찰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이 불구속 기소인 것입니다. 물론 불기소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부정선거 사건을 불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약하게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들을 단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죠. 이 김명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틈만 나면은 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부에다가 불구속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은 재판부가 이들을 구속하겠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임종석이 같은 경우에는 수사는 했지만은 아직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이 같은 경우에는 기소도 지금 빼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명을 갖다가 이 무더기로 이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윤과 문이 아주 이 타이밍을 저는 잘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딱 교묘하게 이 선거 시점에 와가지고 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면서 또 선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거를 핑계를 대서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할 텐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에 계신 한 시청자분께서 이 문재인이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 수사를 하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말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시청자분이 정말 이렇게 맞게 정확하게 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이 윤석열이가 이 문재인을 잡아 넣으려고 한다면은 이 문재인이가 그런 윤석열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문재인이가 저런 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윤석열이 이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홍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 국민들한테 윤석열이가 권력에 맞서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영상 전과 이 영상 이후에도 제가 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윤석열이하고 박원순이가 여권의 대선 후보로서 결승전에서 만나서 이 박원순이가 최종적으로 이 여권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윤석열이를 대권 후보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는 그때 이전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그 윤석열에 대해서 대권 후보라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윤석열이가 이 대권 후보로서 당당히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 윤석열이가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과 이 부정선거 부분만 이 마무리를 하고 물러나게 될지 아니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권 후보로까지 나서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본론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날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매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운 좋게 마스크 관련주를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공포가 오고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꾹 참고 이 수익이 한 100% 정도 날 때까지 홀딩하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뭐냐면은 모든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본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번 이 우한폐렴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 무증상에 감염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대유행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와야만이 이 상대방을 감염을 시키고 증상이 나온다면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전파력이라는 것이 이 우한폐렴에 비해서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에도 바로 이 상대방을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 전역이 마비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스하고 메르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공포가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중국이 마비를 넘어서서 경제 파탄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이 13일까지 춘절 연휴를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공장을 안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부분의 그 중국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이 9일까지 춘절 연휴를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코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 2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 외에 일본, 호주, 베트남,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대만 같은 경우 그리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북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입국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국 자체의 마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세계 자체가 중국하고 접촉하기를 금하고 입국하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나아가서 이 세계 경제에 저는 이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스가 유행했던 것이 2003년도였던가요? 대략 그 시점쯤에서 제가 이 자료는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이 세계 GDP 순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12조 달러, 일본이 한 4조 2천억 달러, 독일이 2조 8천억 달러,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한 2조 2천억 정도 달러로 1위부터 5위 정도였고 그 외에 이제 6위부터 8위 정도가 중국, 이탈리아, 카나다 순인지 이탈리아, 중국, 카나다 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6위부터 8위까지가 1조 9천억부터 1조 7천억 정도 달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무려 13조 6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2019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약 한 16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가 무려 2003년도에 비해서 사스가 유행했던 데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를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세계 경제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전부 이 매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공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 밑에 지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 밑에 지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하 밑에 무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도 모르는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 주식을 다 팔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포가 오더라도 이 100% 수익이 날 때까지는 홀딩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앞에서 그 영상을 올린 28일 날 기준으로 이 코스피가 2176에서 1월 31일 금요일 현재로 2119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64에서 642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마스크 관련 주식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이 웰크론하고 50입니다. 그런데 이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28일 날 말씀드린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 3일 만에 6,200원에서 8,530원으로 약 37.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0 같은 경우에는 7,170원에서 9,600원으로 33.8%나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은 이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주식에 대해서 이 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안보가 전문 컨셉인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제 전공 분야가 이 경제고 금융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하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정치와 안보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자, 어떻든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주식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있지만은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 경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월요일 날 이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 날 이미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반등을 월요일 날 좀 노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주식은 계속 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이 마스크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월요일 날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이 우한 폐렴으로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 100% 정도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닥에서 산 사람은 잘 없겠지만은 따라서 이 마스크 종목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대체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의 수익은 누구나도 올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점이 가장 이 공포가 높은 그런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전 세력으로서는 이 종목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이 공포가 가장 높은 이 지점에서 한 번쯤은 흔들어 가지고 손바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누적 수익으로 100%, 200%, 300% 이렇게 준다면은 조금만 가면 흔들리고 다 던지면은 그것을 다 세력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한번 손바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은 이 종합지수도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월요일 날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매매 스타일이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이런 스타일이라면은 월요일 장 시작과 동시에 던지는 것이 좋고 큰 그림을 보시는 사람들이라면은 공포를 이겨내고 공포를 사고 이 우한 폐렴이 피크가 될 때 이 피크가 될 때 팔으라는 것이 아니라 피크가 될 때 그 직전에 던지면은 한 100% 정도의 수익은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로 올라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경제금융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윤석열 관련주를 제가 이미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선 후보주로 엮이면은 10배 정도, 30배 정도 상승하는 금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때에
이 대선 후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 추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 방송 컨셉이 사실은 정치와 안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주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 우한폐렴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수한 경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북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달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특수한 경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덕성 우선주라는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덕성이라는 회사를 추천을 하느냐면은, 이 덕성이라는 회사의 사회이사가 이 윤석열하고 서울법대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물론 이 서울법대 동문이라는 것은 길에 너무나 많아서 깔려 있지만은, 이 우선주라는 이 소형 종목이 대선주하고 관련되면은 이 5배, 10배 정도 상승하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윤석열이가 자신을 갖다가 대선 후보로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면은 그런 말이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대선 후보 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한 가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우한폐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 공포에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주식시장이 붕괴에 빠질 때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우선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덕성 우선주라는 것은 이 윤석열 대선주와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이 대하락기에 있어 가지고는 우선주가 대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양수겹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본다는 것은, 발굴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실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은, 이 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우한폐렴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방호복을 만드는 그런 재료도 이 생산을 하고 있다는 그런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윤석열이가 자기를 대선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영향을 안 받고 이 조금 조정을 하고 가게 될지, 아니면은 바로 상승을 하고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설령 바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면은 큰 폭의 상승을 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하고 이 덕성 우선주를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사달라고 하면은 크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는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절대로 이 컴퓨터에다가, 자신의 그 컴퓨터에다가 주식 홈트레이딩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식을 자꾸 보게 되고 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을 연구하지 않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이 작은 돈으로 한번 이 목돈을 마련해 본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 특수한 경제 상황에서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이 수익을 확보하고 나면은 이 주식시장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별하게 이 주식을 연구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에 다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을 절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한 500만원 이내 정도만 투자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가게 될지 약간 기다렸다가 가게 될지 모르지만은 결론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투자란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고, 책임 또한 본인의 것이고, 수익 또한 본인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